지금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경매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세금 같은 부분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명의가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청약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명의가 없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경매를 이제 입찰 쓸 때 이름부터 쓰는 게 힘들잖아요. 그럼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좀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딱 얼어붙으면 이게 한동안 갑니다. 근데 계속 그럴 순 없거든요. 겨울이 안 끝날 것 같잖아요. 아, 맞아요. 아, 근데 겨울이 끝나요. 이게 자연의 법칙이더라고요. 그쵸, 그래서 그쵸. 마냥 바닥도 아니고 마냥 오를 수도 없는 게 이 부동산 시장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몇 년 전에 상승장일 때도 저는 너무 걱정이 됐어요. 어떤 부분? 이런 상황이 곧 올 텐데 음.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뛰다가 어떡하려 그러나 절대 그렇게 무리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죠. 아, 특히 영끌 힘듭니다. 그러게요. 그러면 우리 질경 멤버분들이 요새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 이렇게 한 번 굴리잖아요. 네. 한 바퀴 이렇게 돌려보는 건데 경매를. 네네. 사실 지금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경매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면 전세가보다 낮게 낙찰을 받은 거는 알겠어. 뭐 지역도 가이드 해주고 뭐 방법도 입찰도 좀 도와주고 해서 낙찰을 받았어. 근데 그럼 그 다음에 세금 같은 부분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명의가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청약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명의가 없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경매를 이제 입찰 쓸 때 이름부터 쓰는 게 힘들잖아요. 그럼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좀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무주택자의 자격으로 청약이 목적이신 분들은 경매를 하면 안 되죠. 근데 청약으로 이제 당첨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청약을 그냥 하셔야 되고요. 당첨 가점도 안 되는데 그냥 계속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. 아, 맞아요. 본인이 근데 가점이 몇 점인지도 몰라. 그냥 언젠가 감나무에 감 떨어질까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은 경매로 그냥 일반 매수를 하실 것인지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. 근데 양손에 두 개를 다 잡을 수는 없고요. 그리고 양도세, 비과세 혜택을 노리시는 분들은 1년에 하나씩만 낙찰받아도 돼요. 1년에 하나 받고 그 다음에 하나 받고 그러면 일시적 1가구 1주택으로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.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바쁘신 분들, 특히 이제 직장인인데 시간이 많이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거 추천드리고요. 너무 좋네요. 그리고 다주택자로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아, 무주택자였는데 이제 나는 네. 투자로 다주택자를 네. 가겠다. 경매를 하다 보니까 전세금을 받아도 2천만 원이 남고 오. 이러면 하고 싶죠, 계속. 돈이 계속 들어오면 또 이게 맛을 한번 보면 네. 놓치기 쉽지 않죠. 이거는 깡통 전세랑은 달라요. 그러니까 전세가보다 아예 처음부터 싸게 낙찰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 많이 떨어졌잖아요. 아, 그쵸. 이거보다 더 싸게 낙찰을 받게 됐는데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2천만 원씩 들어오니까 다음 물건 또 하고 싶고 이렇게 되면은 2개 물건까지 그 양도세 별로 걱정이 없지만 3개부터는 취득세부터 달라지잖아요. 그쵸.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. 여기서 멈출 것인가 더 갈 것인가. 근데 그쵸, 많은 그쵸. 분들이 더 가는 걸 선택을 하십니다. 어제 한번 맛을 보면 놓칠 수 없죠. 그러니까요. 이게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다만 이제 취득세부터 걸림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12%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일반 1주택, 2주택보다 더 싸게 낙찰받아야 됩니다. 아, 그러면 근데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거죠. 그쵸. 못해도 최소한 뭐 남들은 시세보다 한 5천만 싸게 받아도 충분히 되는데 이분들은 1,000만 원 더 한 6천 원 더 싸게 받아야 그래야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매도할 때 양도세는 2년만 보유하면 다 일반 과세니까 괜찮아요. 아직도 양도세가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도세는 지금 2년만 보유하면 다 일반 과세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2년 후에 2년 동안 보유를 하고 매도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다만 이제 보유세가 보유세도 9억까지는 합산 배제거든요. 그쵸, 그쵸. 그리고 만약에 9억이 넘는다라고 하면 그 넘는 물건을 오래 가져갈 물건을 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. 아, 그러네요. 네,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이 지금 좀 이 취득세 이거만 풀리면
다들 막 가겠다. 네. 이게 1,000만 원 더 안 써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떨어지거든요. 네.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. 아, 그러면 여기서 그 세라님이 돈이 너무 없어서 사실 지금 사실 하락장이고 돈 없으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. 근데 그것에 대한 돌파구로 경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세라님 초보 때 나는 바로 낙찰받아서 바로 팔고 싶다. 그러니까 네. 단기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굴리면 좋을지 약간 가이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단기 투자라는 거는 이제 1년 미만에 매도를 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낙찰받고 명도까지 다 끝나면 보통 6개월 안에 다 끝나요. 뭐 빠르면 3개월이면 다 끝나고요. 그리고 바로 매도를 하는 거를 단기 투자라 그러는데 이때 양도세가 중과세입니다. 7%에 지방세까지 77%를 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단기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과세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또 내세요. 매매 사업자라고. 매매 사업자. 네, 매매 사업자를 내고 사업 소득이라 이거를 사업 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단기로 매도하더라도 양도세가 아니라 일반 과세로 내게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이런 물건들을 잘 찾으셔야 되겠죠. 바로 팔 수 있는 물건들. 사업자 대출은 요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 대출을 받게 되면 또 DSR도 해당이 안 되고 하긴 한데 얘를 이제 계속 이게 바로 팔려고 했다가 중간에 임대를 주고 막 이렇게 되면 되게 골치 아파질 수가 있어요. 왜냐면은 세무 당국에서 네가 사업자리 아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단기로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제 거의 전업을 하셔야 됩니다. 전업 투자자로. 왜냐면 단기 매도하는 게 쉬워요. 물건 1년에 2개씩, 3개씩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그죠. 근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개인이 내가 다주택자의 길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사업자를 사용할 때 그럼 그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. 그러면 매매 사업자도 개인으로 해서 취득세를 12% 내야 되는지 그리고 네.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단기에 팔 줄 알고 매매 사업자를 냈는데 내가 단기 못 팔았어. 그러면 임대사업자도 같이 내서 하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건지. 아니요. 다르죠.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으로 시군구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요. 매매사업자는 등록 그런 게 없어요. 그래서 임대로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10년간 임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럼 매매사업자에서 빠지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세금 신고할 때 매매사업자는 사업자를 갖고 있다가 개인 명의로 낙찰을 받고 세금 신고할 때 나는 이제 이거를 매매용으로 하기 위해서 샀고 그렇게 팔았다라는 거를 이제 매번 기장을 하면서 이게 서류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. 2개를 다 한 물건에 한다? 그럴 수는 없습니다. 처음부터 그러면 목표를 분명하게 하시는 게 맞아요. 만약에 그러면 매매 사업자로 했는데 내가 1년에 이제 낙찰을 몇 개 받아가지고 근데 못 팔았다. 그러면 매매 사업자가 취소되는 건가요?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당국에서 그거는 이제 뭐 취소된다라고 딱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부가세 세법상은 한 2번 이상은 사고 팔고 해야 된다라는 게 항목이 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 지금 매매 사업자 그 항목에서 좀 삭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빈번한 활동을 사업을 한다 할 정도로는 되어야 이제 세무적으로 매매 사업자로 봐줄 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 매매 사업자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. 규제 지역이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단기 매도가 가능한 물건들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거에 대한 큰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. 근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매매 사업자로 할 거면 진짜로 1년에 몇 개씩 해야 되는 거고 임대 사업을 할 거면 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죠. 완전히 다른 거예요. 2개를 한 물건으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쫄보들은 매매 사업자 냈다가 내가 매매 사업자의 역할을 못하면 혹시 벌금 받는 거 아니야? 혹시 뭔가 불이익 있는 거 아니야? 약간 이런 쫄보의 마음이 들거든요. 네, 매매 사업자로 했다가 만약에 당국에서 얘를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고 양도세를 내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. 그러면 개인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. 네, 그럴 수도 있어요. 당국의 해석에
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. 명확하지가 않거든요. 아, 아직 그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군요. 그러면 개인으로 매매 사업자를 냈으면 취등록세 중과도 똑같이 개인이랑 똑같이 받고. 똑같아요. 네. 그래서 매매 사업자를 막 하라고 제가 추천을 못 드려요. 그 제일 쉬운 거는 이거예요. 개인으로 물건을 계속 2년씩 보유하면서 2년 후에 매도하는 거죠. 개인으로.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. 사업자 안 내고, 기장 안 해도 되고, 이제 임대주택 안 해도 되고, 뭐든지 이렇게 뭘 하는 거 안에 들어가면 불편한 게 엄청 많거든요. 뭘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뭐라고 해요. 그거를 안 당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. 그냥 자유로운 상태. 세금을 적게 내면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려면 한 물건당 2년을 보유하면 됩니다. 아, 그럼 다주택자도 그냥 12% 내더라도 그냥 2년 보유하고 그냥 가는 걸로 가는 게 깔끔하다? 왜냐면 나중에 양도세 계산을 할 때 앞에 냈던 12%는 다 비용으로 공제해 주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돈이 당장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 비용 공제 받기 때문에 도찐 개찐이에요. 아, 뭐 앞에서 내나 뒤에서 내나? 네. 근데 지금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12%보다 나중에 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. 아, 그러네요. 네. 근데 저도 요새 드는 생각이, 저는 2015년에 이제 경매로 투자를 시작해가지고, 막 상승장이 갔다 보니까 이제 갭 투자랑 전세 투자를 하면서 경매는 잠깐 쉬었었는데, 다시 15년도에 경매를 한 2, 3년 하다가, 다시 최근에 2023년, 24년 들어서 경매 시작하려고 보니까,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있을까? 그래서 이전에 나도 경매를 했었는데, 경매를 다 잊어버렸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때 달라진 점이 혹시 있다면 어떤 걸 주의하면 좋을지 짚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세금하고 대출인 것 같아요.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일단 시장은 2013년도랑 되게 비슷해졌어요. 2012년도 뭐 제가 했던 때랑 비슷합니다. 그때도 경매 물건 많았고요. 그리고 시장 상황도 매우 안 좋았고 안 팔리고 이런 건 똑같아요. 그런데 당시에는 없던 대출 규제, 취득세 중과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시장이 변할 때마다 이렇게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쪼였다 놓았다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곧 총선인데 이런 공약들이 아마 좀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시장이 안 좋으면 다주택자들의 또 이제 문을 열어줍니다. 그렇죠. 다주택자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죠. 다주택자가 못 뛰게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데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수 있게 아직은 빗장이 다 열려 있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다주택자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. 그렇죠. 저희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. 네, 준비되어 있어요. 신발도 묶고 언제 풀리나. 그렇죠. 다만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과 이런 분들이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데, 내 집 마련하기에는 너무 좋은 타이밍이고. 그렇게 다주택자 발 묶어놨을 때. 그러니까요. 이제 다주택자 풀리면 같이 뛰어야 되거든요. 그럼 불리하지. 지금은 무주택자한테만 이제 열려있는 런웨이고요. 그쵸. 우리는 못 가요. 이렇게 장애물건기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시장이 뭐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, 전체적으로는 아직 괜찮다. 근데 다주택자와 무주택자의 할 수 있는 영역의 차이가 아직 좀 꽤 많이 크다.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선물을 갖고 가는 거죠. 취등록세 중과 완화를 막 다주택자는 막 받고 있는데 혼자 자유롭게. 맞아요. 사실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항상 겨울이 있진 않다는 거. 돌이켜서 한번 뉴스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이 주기가 계속 움직였고 지금 정말 많이 빠져있는 상태라는 거. 물론 뭐 일부 지역은 탄탄하고 그거는 다른 세계입니다. 그렇죠. 네, 그 세계와 이 세계는 달라요. 그래서 그 세계만 보고 집값 너무 올라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한번 정말 시장을 좀 들여다보시면 지금이 기회라는 걸 좀 아시게 될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경매에서 이전 경매랑 지금 경매의 차이는 경매에서의 차이는 하나도 없다. 대출과 세금만 달라졌다.
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된다. 이렇게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대부분 저도 수강생들을 보면 2년 이게 공부했다가 2년 쉬었다가 다시 현장에 돌아오고 뭐 2, 3년 쉬었다가 돌아오고 이러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. 너무 힘들어서 쉬었다가 그래도 이거밖에 없지라고 하면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시장이 많이 바뀌었을까 봐 또 이렇게 마음 웅크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에게 대출과 세금만 달라졌다. 경매는 그대로 배운 대로 하면 된다. 네. 이렇게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영상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.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